자, 두 번째 전선. 자, 전선. 여러분들 온난전선, 한랭전선 또는 장마전선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자, 전선이 뭐냐면 원래 공기 덩어리, 기단, 성질 다른 두 개 공기 덩어리가 만나면 서로 덩어리와 덩어리가 만나는 접촉면이 있겠지? 이 접촉면을, 이 경계면을 전선면 또는 전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 지표면 위에 공기 덩어리가 존재할 거니까 그러면 자, 덩어리와 덩어리가 맞는 전선면, 경계면이 있고 이 경계면을 쭉 내려가면 지표면 땅이 닿겠지? 그래서 전선면, 경계면이 땅에 닿아 있는, 지표면과 닿아 있는 이 선을 전선이라는 겁니다. 전선. 그래서 전선은 온난전선이다, 한랭전선이다 하는 것은 다 지표에 있다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선면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자, 두 기단의 접촉면, 경계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찬 공기, 오른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서로 만나면서 만나는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한다. 근데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닿아 있는 이 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이 전선은 지표면상에 있다. 자, 그러면 전선의 종류, 자, 온난전선, 한랭전선, 이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어쨌거나 전선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어제 성질 다른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만나게 될 건데, 온난전선은, 자, 한랭전선, 온난전선, 누가 밀고 오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거야. 온난전선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날 건데, 자,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 때를 말합니다. 자, 뜻이 되겠지, 못한데. 뜻으로 좀 고쳐주세요. 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들어갈 때 이때 만나는 경계면에 바로 온난전선이 형성된다. 전선의 기호까지 제시하고 넘어갈게. 자, 참고로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지? 가볍잖아? 찬 공기는 무겁지? 자,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기호까지 쓰고 있으세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공기가 밀고 들어올 거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반원에 표시를 하고, 근데 여러분들 문제사는 흑백으로 나올 거니까, 지금 여기는 원래 실제로는 빨간색이지만 빨간색 나오진 않겠지?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참고로 이 전선, 이 기호에서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바로 밀고 가는 방향이야. 진행 방향이야. 전선 역시 이동을 하거든. 자, 그러면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민다고 했으니까 한자 보면 돌출되어 있는 방향으로 바로 진행하려면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 그리고 위쪽에는 찬 공기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상에서 전선을 그려놓고 전선을 경계로 저 오른쪽과 왼쪽, 위쪽과 아래쪽 어떤 공기들이 존재하는지 현재 보면 온도를 비교해서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구름들. 자, 지금 보게 되면 온난전선, 자, 이 모식적으로 표현한 건데,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갈 거야. 근데 따뜻한 공기가 가벼우니까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 버리겠지? 밀면서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쓰다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아주 완만하게 나타나겠지? 계속 쓰다듬고 있는 구조니까. 그리고 상승만 하면 구름 맞는다 그랬죠. 그리고 완만하니까 아주 얇게 넓게 펼쳐진 층운형의 구름을 만들게 되는 거지. 층운형이라 하더라도 다 높이가 다르죠. 위쪽 높은 것도 있고 왼쪽 낮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층운형 구름할 때 제일 높은 건 상층운, 그 다음 중층운, 하층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기억하라고 했던 게 권층운과 난층운과 정난운을 기억하라 그랬지? 바로 이 온난전선에서 권층운과 난층운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봐봐. 바로 여기가 전선의 위치, 전선에 위치하고 있는데 참고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른쪽 이쪽이 앞쪽, 이제 왼쪽이 전선의 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구름은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쪽에 구름이 층운형의 구름이 넓게 펼쳐져 있다. 앞쪽에 있다는 것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 자, 이 단면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서 할 건데 자, 뭐냐면 지금 단면의 모습이잖아. 자,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원래 전선은 지표 면상에 있을 거니까 바로 이 위치가 온난전선이 있는 위치가 되겠지. 자,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밀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동 방향은 오른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선에 대해서 오른쪽이 앞쪽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이 뒤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정리할 것이 구름. 자, 구름은 전선의 앞에만 존재한다 그랬어. 그래서 전선의 뒤쪽에는 구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선 앞에 층운형의 구름이 있다. 자, 난층운과 고층운, 권층운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 거겠지? 참고로 고층운까지 몰라도 되지만 난층운 그리고 좀 더 높은 곳에 권층운이 있다는 것. 자, 난층운은 지속적인 많은 비를 내리는 거였고 권층운은 햇무리와 달무리를 만드는 특징이 있었지?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권층운, 난층운, 가운데 고층운이 있을 것이다. 자, 강수. 자, 강수라는 것은 비와 눈과 우박, 어쨌거나 내려가지고 물로 변할 수 있는 애들 모두를 다 칭하는 거지. 자, 비는 강우만 말하는 거고. 자, 근데 강수는 당연히 뒤쪽에는, 전선의 뒤에는 구름이 없을 거니까 비가 안 내릴 거고. 근데 앞쪽에 층운형의 구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얇은 구름이니까 빗방울이 작은 이슬비 형태의 비가 내립니다. 자, 그리고 기온. 기온. 자, 공기 온도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온이란 것은 상공까지 말하는 게 아니야. 지표면 부근에서의 공기 온도야. 지표면 부분. 그러면 지표 부근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지 찬 공기가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온난전선의 뒤쪽을 보게 되면 따뜻한 공기 영역이지? 지표면이? 그러면 온도가 높겠지. 그리고 온난전선의 앞쪽은 찬 공기 영역, 지표면은 찬 공기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온은 낮겠지. 참고로 우리 화살표 2개짜리는 높고 낮음을, 양이 많다 적음을 나타내는 거였지. 자, 그리고 기압. 기온과 기압은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잖아. 그래서 현재 보면 뒤쪽은 따뜻한 공기니까 기압이 낮고 전선의 앞쪽은 기온이 낮으니까 기압이 높겠지. 자, 그리고 전선면의 기울기. 이거는 한랭 전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하는 거야. 한랭 전선에 비해서 얘는 상대적으로 완만합니다. 경사가 급하지 않다는 거지. 자, 그리고 전선의 이동 속도 역시 이것도 한랭 전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동 속도는 이거는 느립니다. 자, 그러면 한랭 전선. 자, 한랭 전선은 반대가 되겠지? 이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가 미는 경우입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왔대. 그때 형성되는 걸 한랭 전선이라고 한다. 찬 공기가 밀도가 크고 따뜻한 공기 밀도가 작을 거니까 현재 이때 밀도 큰 애가 밀어버리면 오히려 밑으로 파고들겠죠? 파고들면서 기존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떠밀려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구름을 만들게 되는 거지. 자,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밀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온난전선과 현재 차이를 두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자, 이 역시 돌출되어 있는 방향, 이 기호에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밀고 가는 방향이야. 그러면 위쪽으로 밀 거기 때문에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미는 거니까 이 전선 기호를 경계로 아래쪽에는 찬 공기, 위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 자, 한랭전선의 목식도를 보게 되면 찬 공기가 밀 거니까 찬 공기가 밀고 가면서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떠밀려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게 된다. 근데 얘가 지금 밑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오히려 경사가 아주 급합니다. 그래서 경사가 아주 급하기 때문에 떠밀려 올라가는 애들도 급한 경사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높게 치솟은 구름을 만들게 돼.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군형, 바로 정난운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찬 공기가 밀고 있기 때문에 진행 방향은 오른쪽이야. 그래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전선의 위치에서 자, 오른쪽이 앞쪽, 왼쪽이 뒤가 되겠지. 그러면 전선을 기준으로 구름이 있는 곳은 바로 전선의 뒤쪽이란 걸 알 수가 있겠지.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쪽에 구름이 있고 한랭전선은 전선의 뒤쪽에 구름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 구름의 종류도 층운형과 저군형 다르죠? 자, 가겠습니다. 자, 이 역시 그림. 자, 그러면 한랭전선은 지표 부분에 있을 거니까 현재 보면 아래쪽 지표 부분, 자, 전선면이 닿는 땅에 있겠지? 자, 그리고 찬 공기가 밀 거니까 오른쪽 이동한다. 그래서 자, 오른쪽이 앞쪽, 그리고 왼쪽이 뒤가 되겠지? 자, 아까 온난전선과 동일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구름. 자, 구름은 전선의 앞과 뒤 중에 뒤쪽에 위치한다. 저군형의 구름. 특히 정난운. 자, 그리고 앞쪽에는 구름이 없더라. 자, 그에 따라서 강수. 자, 정난운이다 보니까 아주 두꺼운 구름이다 보니까 원래 지난번에 우리가 정리할 때 구름의 종류할 때 자, 권층운과 난층운 정난운 할 때 정난운의 특징은
내우를 동반한 소나기라고 했습니다. 바로 빗방울이 굵은 소나기가 내리겠지? 앞쪽에는 구름이 없으니까 비가 안 내릴 거고, 자, 그리고 기온과 기압. 다시 말하자면 이 기온이라는 것은 지표 부분에서의 기온이야. 그래서 지표에 어떤 공기가 덮어있는지를 보게 되면, 자, 뒤쪽은 찬 공기니까 기온이 낮고 앞쪽은 따뜻한 공기니까 기온이 높겠지? 그리고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 관계. 그래서 뒤쪽에 기압이 높고 앞쪽은 따뜻한 공기가 기압이 낮겠지? 자, 전선면의 기울기. 자, 이거는 온난 전선에 비해서 말하는 거니까 아주 급하죠. 자, 그리고 전선 이동 속도. 자, 이동 속도는 빠르다. 자, 온난 전선과 비교해서 전선면의 기울기와 이동 속도를 말했습니다. 기울기는 급하고 이동 속도는 빠르다. 자, 이동 속도가 왜 이렇게 차이 나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자, 찬 공기가 미는지 따뜻한 공기가 미는지 그 차이잖아? 근데 밀도는 누가 더 큽니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중에? 찬 공기가 더 자, 밀도 크잖아? 그 말은 더 무겁다 그 말이지. 그러면 무거운 애가 가벼운 애 밀 때 더 잘 밀리겠지? 오히려 가벼운 애가 무거운 애를 밀 때 잘 안 밀리겠지? 그 차이죠. 되겠지? 그래서 한랭전선은 무거운 찬 공기가 가벼운 따뜻한 공기를 밀 거니까 잘 밀린다는 거지. 그래서 속도가 빠른 겁니다. 온난전선은 반대니까 느린 거고. 자, 오늘 세 번째로 폐색 전선을 하겠습니다. 자, 폐색 전선은 폐자가 다들 폐자야. 일단 정의를 적으면 온대 저기압에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이동성 차이에서 만들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온대 저기압, 이거 아주 중요한데, 자, 온대 저기압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온대 지방에서 형성되는 저기압이야. 근데 특징이 뭐냐면 온대 지방 형성되는 저기압이지만 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는 온난전선, 뒤쪽에는 한랭전선. 오른쪽이 앞쪽이야. 왼쪽이 뒤쪽이고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진행 방향이니까 그쪽이 앞쪽이 되겠지? 그래서 앞쪽 오른쪽에 온난전선, 뒤쪽 왼쪽에는 한랭전선을 동반한 이 저기압을 온대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는 온난전선, 뒤에는 한랭전선이 있어. 근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봤을 때 한랭전선이 뒤에 있고 속도가 빠르잖아? 그리고 온난전선은 앞쪽에 있지만 이동 속도가 느리다 그랬어. 그러면 앞에 뒤에 이렇게 있는데 뒤에 있는 애가 더 빠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뒤에 있는 애가 막 따라와서 따라잡겠지. 그러면서 합쳐진다 그 말이야. 자,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합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이가 현재 보면 우리 문을 닫는 것처럼 닫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한자로 다들 폐자를 쓰는 겁니다. 폐. 우리가 폐점. 문을 닫는 거 폐점이라 하잖아, 맞지? 개폐, 열고 닫는 것. 자, 그래서 폐색 전선이라고 하는데, 자, 봐봐. 자, 이 그림도 좀 간단하게 그릴게. 참고로 폐색 전선의 기호는 이렇겠습니다. 봐봐. 뭐냐면, 두 개가 합쳐진다 그랬지? 두 개를 합쳐서 그대로 그림을 그린 거야. 근데, 두 개의 전선이 지금 원래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똑같았잖아, 오른쪽으로. 이동 방향이 동일했지. 이동 방향이 동일한 상태에서 합쳤기 때문에, 둘 다 역시 합쳐지더라도 돌출되어 있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합쳐지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개의 전선이 합쳐지게 될 건데 저기압 쪽에 가까운 곳에서는 두 개의 전선 간의 거리가 가깝지? 근데 자, 이렇게 보라색. 자, 저기압, 중심부가 저기압인데 저기압으로부터 먼 지역. 이렇게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전선 사이 거리가 멀잖아? 그럼 당연히 뒤에 있는 한랭전선, 앞에 있는 온난전선을 따라잡을 건데 당연히 가까운 곳 애들부터 먼저 따라잡히겠지. 그래서 중심부, 저기압 중심부로부터 가까운 곳부터 폐색 전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지. 저기압 중심부에 가까운 쪽은 이미 벌써 따라잡혀서 폐색 전선을 이루었고 저기압 쪽으로부터 먼 곳은 아직 거리가 서로 멀기 때문에 아직 따라잡히지 않아서 폐색 전선을 만들지 않은 상태지. 자, 이렇게 자, 저기압 중심부로부터 가까운 곳 폐색 전선 형성됐다. 자, 밑에 그림도 좀 그려보는데, 자, 밑에 그림 추가적으로. 자, 이거 뭐냐면, 우리가 앞 시간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그렸던 거와 똑같아. 자, 뭐냐면, 자, 지금 위에 그림은 우리나라 지도가 있지? 이거는 바로 우리가 상공에서 위에서 쳐다본 모습이지. 위에서 아래로 쳐다본 모습이야. 그런데, 현재 A, B, C. 자, 위에서 이렇게 잘랐다면, 초록색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잘랐다면, 그 단면을 보게 되면 밑에 그림이다. 그 말이야.
참고로 A와 B 사이에는 한랭전선이 있죠? 한랭전선. 그래서 밑에 한랭전선의 단면의 모습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어제 그린. 그리고 B와 C 사이는 온난전선의 단면이 되겠지? 그래서 B와 C 사이 아래쪽 온난전선의 단면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밀고 들어와서 따뜻한 공기가 떠밀려 쭉 올라가는 것.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면서 타고 올라가는 것. 그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봐봐. 자, 이건 단면이다. 자, 단면의 그림까지 그려봅시다. 자, 가게. 자, 그러면 자, A쪽 현재 보면 한랭전선 뒤쪽에는 찬 공기가 있다. 그대로 밑에 역시 지표상에는 찬 공기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B영역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 이 영역은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이지. 지표 부분에. 자, C영역은 온난전선 앞쪽에는 자, 지표 부분에는 찬 공기가 있죠. 역시 지표 부분은 찬 공기. 이렇게 공기들이 존재를 하겠지. 자, 근데 자, 이 그림. 자, 이건 그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 온난형 폐색전선이라고 그래. 그리고 밑에 이거는 한랭형 폐색전선이라고 그래. 자, 폐색전선이긴 한데 온난형, 한랭형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자, 뭐냐면 자, A쪽과 C쪽. 참고로 시간이 지나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빨라서 따라잡아서 자, 두 개의 전선이 합쳐지게 될 건데 자, 두 개의 전선이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A쪽과 C쪽도 역시 자, 두 개의 전선이 합쳐지겠죠? 합쳐지게 될 건데 A쪽 찬 공기, C쪽 찬 공기인데 이 둘 간의 거리는 지금 1000km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찬 공기, 가운데 있는 따뜻한 공기보다는 차갑지만 A와 C가 동일한 온도라고 볼 수는 없지? 온도가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 가운데 있는 따뜻한 공기보다는 차갑긴 차갑지만 A와 C의 공기 온도가 동일하다고는 보장할 수 없는 거지. 자, 그래서 A와 C쪽 폐색전선을 만들 때 A쪽 공기와 C쪽 공기가 만났을 때 자, A와 C 자, 둘 다 찬 공기긴 찬 공기지만 자, C쪽이 찬 공기 만약 A쪽이 덜 차갑다면 덜 차갑단 말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높은 거지. A가 더 C보다는 따뜻하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두 개 찬 공기가 만나더라도 A쪽 공기가 더 따뜻하기 때문에 타고 올라간다 그 말이죠.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 건 이건 바로 온난전선이지. 그래서 온난형 폐색전선을 하는 거야. 찬 공기긴 찬 공기지만 두 개 찬 공기가 온도차가 발생한다는 거지. 차이가 난다는 거지. 자, 한랭형 폐색전선은 더 차갑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A쪽과 C쪽을 비교했을 때 자, 오히려 A쪽이 더 차갑고 자, C쪽은 덜 차갑단 말이지. 그러면 C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더 차가운 A쪽 공기가 밑으로 파고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한랭전선과 동일한 원리잖아. 그래서 한랭형 폐색전선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건 좀 더 많이 응용된 거야.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둡시다. 자,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래 폐색전선을 만든 현재 온대 저기압에서 전선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이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시는데 과거의 기출문제 그림이야. 이건 과거 기출문제의 위성사진 그림인데 구름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참고로 여기서 용어가 뭐라 나와 있냐면 나와 있는 안내 내용이 뭐였냐면 온대 저기압에서 폐색전선을 동반한 온대 저기압의 현재 저기압에 의한 구름 사진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이건 온대 저기압이고 어느 정도 폐색전선을 만들었단 말이지. 그리고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공기가 수렴하고 모여서 상승해서 구름 만들 건데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그랬어. 기억납니까?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했고 그래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수렴한 다음에 상승해서 구름 형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발산한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이건 온대 저기압이니까 자,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회전하면서 모일 건데 지금 구름 사진을 보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보입니까? 구름의 모습이 반시계 방향 회전하는 거 보이지? 자, 바로 여기가 저기압 중심부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폐색 전선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온대 저기압으로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참고로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쪽에 구름이 넓게 펼쳐져 있는 거지. 그리고 한랭전선은 구름의 전선의 뒤쪽에 얇게 폭이 좁게 구름이 펼쳐져 있다고 그랬어. 그럼 지금
두 갈래로 펼쳐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빨간 게 온난전선, 파란 게 한랭전선. 온난전선 앞쪽에 넓게 구름들이 펼쳐져 있고 한랭전선 뒤쪽에 좁게 구름들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전선이 저기압 중심부 가까운 쪽은 겹쳐져서 폐색 전선을 만든 상태. 자, 그래서 지금 폐색 전선을 만든 상태. 일단 뭐 이 정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선 대학 내용들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차후에 온대 저기압 배울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차후에 다룰 겁니다. 자, 넘어갈게. 자, 정체전선. 자, 전선 네 가지 배울 건데 마지막 전선입니다. 자, 정체전선은 말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 그 말이야. 정체되어 있다. 자, 이건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력이 비슷한, 힘이 비슷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서로 밀고 있는 거야. 서로 충돌하는 거지.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밀고 있는 상태에 그때 전선을 정체전선이라고 한다. 자, 갑니다. 자, 정체전선의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자, 폐색 전선과의 차이는 뭐냐면 폐색 전선은 빨간색과 파란색 온난전선의 기호와 한랭전선의 기호가 동일한 방향, 같은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었어. 근데 이 정체전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지. 그 말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서로 미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 보면 기호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기호만 보면 현재 정체전선, 한랭전선 대략적인 성질을 알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갈게. 자, 예로 자, 정체전선 얘가 뭐냐? 바로 장마전선이에요. 우리나라 장마는 초여름에 영향 미치는 오호츠케 기단과 그리고 자, 점점 세력이 세져가지고 여름에 영향 미치는 북태평양 기단 두 개가 부딪혀서 만들어진다 그랬지? 자, 그러면 오호츠케 기단 위쪽이니까 찬 공기죠? 자, 북태평양 기단 아래쪽이니까 남쪽이니까 따뜻한 공기야. 북태평양 기단이 오호츠케 기단이 세력을 자, 강하게 가지고 있다가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이 세지면서 막 올라올 거야. 그러면 두 개 공기가 서로 부딪힌다는 거지? 자, 공기가 서로 부딪히면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 만드는 거지? 근데 덩어리가 부딪혀가지고 그 경계선상에서 구름 쫙 만들 거니까 구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구름대가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 북태평양 기단의 힘이 세면 밀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갈 거고 다시 오츠케 기단의 힘이 세면 다시 남쪽으로 밀어내리겠지? 그러면서 구름대가, 구름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많은 비를 내리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장마잖아. 좀 있으면 시작하겠지? 자, 오츠케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부딪혀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이거. 자, 그림상에서 지금 장마전선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위쪽에는 오츠케 기단, 아래쪽에는 북태평양 기단. 그치? 자, 위쪽은 찬 공기,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 자,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지? 자, 지금 자, 단면의 모습을 자, 입체적으로 표현한 건데,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날 겁니다.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작지? 가벼우니까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 버리겠지. 자, 여러분들 기억할게. 한랭전선이든 온난전선이든 정체전선이든 모두 다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갑니다. 가벼우니까. 한랭전선이나 온난전선이나 정체전선이나 자, 일방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오건 일방적으로 찬 공기가 밀고 오건 아니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충돌하건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가벼운 따뜻한 공기가 상승한다. 자, 그러면 상승만 하면 구름을 만든다 그랬죠? 지금 따뜻한 공기가 상승할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북태평양 기단의 공기가 상승하겠지. 그렇게 상승해서 결과적으로 구름을 만들게 되겠죠. 지금 살색으로 표현한 게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현재 찬 공기, 찬 기단의 상공에 구름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쓸게. 자, 구름은 물방울 또는 얼음이라고 했어.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공기가 상승만 하면 만든다 그랬지? 그러면 수증기는 재료야. 구름 만드는 재료. 뭐 응결되거나 어는 거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승한 공기가 상승한 공기 내에 있는 수증기가 구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들을 그래서 문제상에서 많이 묻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승하는 건 따뜻한 공기는 북태평양 기단의 공기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북태평양 기단이 가지고 있던 수증기가 구름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은 구름 형성에 필요한 수증기는 바로 북태평양 기단이 공급했다.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장마전선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자, 아래쪽에는, 자, 전선 아래쪽에는 따뜻한 북태평양 기단, 위쪽에는 차가운 오호츠크 기단.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을 만들게 되겠지? 그래서 전선을 시작으로, 자, 공기들이 상승해서 구름을 만들 건데, 그러면 구름이 펼쳐진 위치는 바로 이곳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만약 구름의 모습을 제시했다면, 구름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제시했다면, 구름 펼쳐져 있는 모습에서 아래쪽에 전선이 위치한다. 정체전선이, 장마전선이 위치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전선에서의 구름 분포. 자, 온난전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 전선을 배웠지. 온난, 한랭, 자, 정체와 폐색. 자, 그러면 각각의 전선에서 전선에 대한 구름의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보자는 거지. 자,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자, 전선이 앞쪽에 넓게 펼쳐져 있는 거지. 참고로 돌출된 방향이 자, 반원이 돌출되어 있는 방향이 앞쪽이기 때문에 구름들이 이렇게 넓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한랭전선. 자, 한랭전선은 전선에 대해서 전선의 뒤쪽에 좁게 저군형의 구름이 형성되어 있다고 그랬어. 그럼 역시 돌출된 방향이 진행 방향이니까 뒤쪽이란 말은 이 아래쪽이 되겠지? 자, 아래쪽에 좁게 저군형의 구름이 존재한다. 자, 정체전선. 자, 정체전선 먼저 할게. 정체전선은 장마전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서로 미는 것. 맞죠? 자, 근데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물론 결과는 했습니다. 결과는 뭐였냐면 전선 흔적 이렇게 전선을 그었을 때 위쪽에 구름들이 펼쳐져 있는 거였지. 자, 근데 전선상에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상에서의 구름 형성, 구름 위치 특징을 그대로 적용시켜도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난전선은 전선 앞쪽에, 자, 온난전선은 위로 돌출되어 있죠. 그러면 앞쪽이란 말은 위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다. 근데 한랭전선은 전선의 뒤쪽에 좁게 형성되어 있는 거지. 근데 한랭전선은 아래쪽으로 돌출되어 있으니까 D란 말은 위쪽이 되겠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두 개 구름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 왜냐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부딪혔을 때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 버리니까. 되겠지? 어쨌거나 전선 기호 각각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구름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이제 기호만으로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그 말이야. 유추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넘어갈게. 자, 폐색전선. 자, 폐색전선은 자, 갑시다. 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봐봐. 온난전선에 대해서는 앞쪽에, 한랭전선에 대해서는 자, 진행방의 뒤쪽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전선의 위치, 만약 어떤 구름 덩어리가 펼쳐져 있다면, 구름 덩어리가 펼쳐져 있는데 이게 폐색 전선에 의한 구름이라고 말을 했다면, 그러면 전선의 위치는 현재 보면 구름 안에 현재 보면 전선 자체가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전선의 위치를 다시 표시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에 대해서 어느 쪽에 전선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